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길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파인 이촌특별관의 고등부 강사 남경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어제가 이제 오늘이죠. 그쵸? 네. 이제 어제가 됐죠. 네. 이제 시험을 치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 어떤 문제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학기 때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들을 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좀 빠르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번 수학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 그리고 이제 등급, 저희들이 이제 뭐 오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뭐 확실하게 등급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네. 이제 경험 삼아, 또 저희들이 그렇죠. 학원에 재원생이 좀 많기 때문에 네. 한번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죠? 네. 자, 먼저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공부했는지, 뭐 이건 저희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시험, 4월 말에 시험을 보고 이제 한 2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하는 동안 좀 이제 좀 이렇게 상당히 많은 교재들을 많이 봤어요. 그죠? 그렇죠. 많이 네. 봤죠. 네, 좀 이렇게 레벨별로 이걸 다 본 반도 있고 좀 안 본 반도 있고 좀 레벨별로, 그리고 좀 필요한 어떤 교재들을 다 모아서 보고,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것들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요거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두 가지 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험 직전 날 그죠? 파이널 특강이라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랑 그거와 유사한 어떤 문항들을 모아놓은 코어존. 네. 사실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갔지만 이제 스피드존도 있지만 네네. 저희가 그런 걸 위주로 시험 네. 대비를 한 자료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네네. 이게 사실은 이번에 도형 예방 정식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 암기가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손수 쓴 내용을 학생들이 좀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네네. 저희가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교재고, 네. 그다음 이제 요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죠.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는 전주, 그 토요일 날 학교 시험하고 똑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자습 배치도 다 하고 그 시간에 같이 학교 시험하고 동일한 폼에서 네. 시험을 똑같이 보는 거죠. 시간도 똑같이 되고 그거에 대한 시험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보고, 이제 성적표나 이제 뭐 어떤 저희 재원생 아이들의 어떤 평균, 뭐 1등급 컷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해보는 마지막 최종 점검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와는 다르게 좀 실전 시험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그 문제집 같은 데 많이 풀는 것과 유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게 변형이 되는 것도 많고 좀 개념을 중시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직접 여러 번 풀어보고, 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좀 문항들의 배치 같은 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이제 리얼 실전 모의고사라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꼭풀 모의고사라고 네. 이거 전에도 3번 정도를 그쵸. 치렀죠. 네. 그리고 이번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정도밖에 치르지 못했는데, 뭐 앞으로 특히 2학기는 더욱더 실전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또 결과를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디가 약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시험들은 보통 저희가 만들 때 작년하고 재작년 학생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두 개 정도는 거의 똑같은 형태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예. 예, 그 학생들과의 성적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죠, 고1이. 그래서 수학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뭐 제가 몇 문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제 60분이고 총 21문제, 객관식 18문제, 서술형 3문제, 그리고 객관식 80점, 서술형 20점. 중간고사와 동일합니다, 이거는. 근데 중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조금 쉽었던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번에 네. 이제 대체로 도형 평이했죠. 파트이기 예. 때문에, 근데 도형 파트니까 대체로 평이했지만 사실 학생들, 특히 이제 중위권 학생들, 중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썩 이제 많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제로 애들이 그 이번에 기말을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또 이제 레벨 테스트를 또 보지 않습니까? 네. 애들을 나눠서 좀 평가를 할 때도 네. 상당수의 아이들이 도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그쵸.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또 이제 그러니까 2학기 때도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학생들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보고 들어오는데 이 맞아. 기말고사 파트는
거의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다 네. 보니까 사실 되게 그냥 겨우 준비를 마치고 시험 본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 저희 학원에서도 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용산고 내에서도 절반을 훨씬 넘을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2학기를 대비함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여름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네. 이제 특히 뒷부분에 나와 있는 특히 기말고사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동안 충분히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이제 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런 특징적인 게 있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좀 중하 문제가 좀 많았고 상문제도 제가 볼 때는 중간고사 때 상문제보다는 좀 더 쉬웠고 킬러도 좀 더 쉬웠던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학생들이 좀 약간 당황한 게 좀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예. 요런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요거는? 요 10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과서에도 네, 좀 실려 교과서에 있는 거의 문제고, 똑같은 예, 문제죠. 거의 그죠? 그거를 조금 숫자만 바꿔서 네, 변형한 네, 건데, 뭐 이거는 저희도 항상 연습을 시키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점과 뭐 직선, 점과 점 사이, 네. 뭐 이런 건들을 이제 대소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라 그냥 평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 문제는. 그리고 이제 요 12번 같은 경우는 4차 방정식에서 특이하게 좀 이제 보기차식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x제곱을 좀 t로 치환하는 그런 네네. 문제인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뭐 허근이나 실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를 하는데 조금 요 정수인 문제를 실근은, 네. 되게 문제를 좋게 냈어요. 이 네. 부분을 정수라고 출제를 하면서 네.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제곱해서 정수가 되는 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까다롭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그냥 문제를 풀 때 보통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요걸 이용해야 돼서 이제 인수분해 형태를 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내는 게 쉽지 음. 않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요거를 거의 다 맞췄는데 아쉽게 틀린 학생들, 이게 서술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객관식이니까 틀리면 이제 끝나니까. 근데 그 학생들은 한 2명 정도 학생이 정수인 실근인데 0을 빼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영을 좀 찾기 힘들었다. 실근에서 0 때문에 하나를 놓쳐가지고 틀린 학생도 있어서 그런 학생이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과 거의 똑같은 문제는 저희가 연습을 못했고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그 특이한 문제고 선생님들이 이제 새롭게 조건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없을 거고 근데 유사한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많이 보는 맞습니다. 스타일의 문제가 네.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문제야 뭐 또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예 맞죠? 근데 이제 네. 이차함수 네.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등식하고 같이 네. 결합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요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저희 시중 교재에 있는 그 그쵸. 테스트북이라는 네. 교재 중에서 거의 뭐 똑같은 문제가 저희가 네. 이번에 시험 대비하면서 네, 완전히 풀었던 똑같죠. 문제랑 거의 네. 똑같죠. 네네, 아마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 뭐 준비가 좀 됐던 친구들은 그렇게 어색함이 없었을 텐데 워낙 또 요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그죠? 이제 이 네, 부분을 부분은. 조금 저희도 대비를 했던 문제 네네. 중에 하나죠. 여기까지는 좀 쉬웠고 사실 이 문제도 겉보기에는 맞아요. 그죠? 되게 네.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그쵸. 사실은 어떤 그 개념이죠. 네. 어떤 도형의 성질, 무게중심의 성질이라든가 중선 정리라고 하는 그 평면 좌표에서 되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많은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의 압박일 수도 있고 생긴 어떤 그림 생긴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류의 문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오히려 이런 류의 문제들보다 좀 더 기본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건 어떤 방법을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얘는 좀 개념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학생들은 더 어렵게 느끼는. 그래서 뭐 16번에 배치돼 있어서 그런지 더 학생들이 약간 오답률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요 앞전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요 다음에 있는 문제도 사실은 겉보기에 애들이 많이 네. 조금 겁먹는 그런 일단 스타일이기는 해요. 도형이 네. 나오고 막 복잡하게 뭐 맞아요. 뭐뭐뭐를 구하라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 이제 18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선이 벌써 4개나 나오고 그렇죠. 원이 또 있고 네. 거기서 뭐 외접하는 원의 뭐 넓이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 느끼기에는. 네 직선을 조사해 사각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사각형이 없는데 무슨 사각형이냐 그런 생각하지. 이게 쭉 연결하면 이제 사각형이 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서 처음에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지? 근데 학생들이 아마 느꼈을 때는 아마 심리적으로 더 부담이 됐을 것 혹시 18번이니까 이게 맞아요. 올해 시험이 막 엄청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평이하게 오다가 그러면 좀 학생들이 좀 더 열심히 좀 이렇게 서술형에서 좀 신경 쓰고 풀다 보면은 좀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 되는 압박감이 와요. 난이도를 보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걸 만나다 보면은 이제 접근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접근을 했는데 마지막에 정말 실수 하나로 이제 답이
이게 답이 2번인데 3번 체크할 수 좀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계산이 것들을 조금, 계산 실수 같은 게 있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좀 간단한 방식이 있지만 그게 학생들이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딱 떠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쉽지 그죠? 않죠. 예. 아무래도. 특히 이제 도형의 성질을,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중학교 때 뭐 배운다고는 하지만 뭐 사각형 외접하는 원이다 이런 걸 배우긴 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런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예, 오히려 뭐 고2는 많이 하는데 고1은 이런 것들을 아마 볼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럼 아예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풀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시간이 또 쫓기게 되고 네, 이렇게 되고. 배치가 일단 18번에 또 돼 있고 애들이 네네네. 이제 18번이면 엄청 어렵겠지라는 네네.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림도 되게 뭔가 좀 요상해 보이는 느낌이 네네.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뭐 학습 문항은 저희 뭐 역시 테스트북에 있었던 문제 중에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항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건 비슷한데 결국 뭐 요 원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사실 이런 문항들과 유사한 문항들을 많이 접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런 문항들 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떤 대칭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서 이용을 해서 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서 좀 이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좀 안타까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 3번 약간 논란의 문제인데 네. 네. 서술형 3번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이제 교과서에도 네. 증명하는 과정이 또 그대로 있고 그렇죠, 있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대비하는 와중에 저희의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뽑아서 네, 맞죠. 아이들에게 나눠주죠 이거를. 네, 네, 그래서 네. 손글씨로 써서 이제 공식 증명한 거를 쭉 저희가 이제 외우게끔 네, 하는 건데, 외우게끔 시키죠. 예, 다 나눠주죠. 예. 저희가 칼라 프린트를 해서 맞습니다. 학생들 나눠줘서 예. 시키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일단 증명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아마 또 많은 아이들이 이거를 또 네.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많이 가끔 있긴 한데 사실 이 과정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도 어떻게 이제 짚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학생들이 이 과정을 유심하게 살펴본 요 이후의 과정을 유심하게 살펴본 학생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텐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학생들이라면 거의 손을 못 대는 그러니까 증명인데 손을 대기 힘든 문제가 돼서 일단은 그리고 네. 아이들이 이제 증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접하긴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관심도 좀 덜 가질 뿐더러 네. 그냥 공식 외우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소홀한 네. 학생들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에 그거. 들어있는 네, 이제 그쵸. 증명 모음이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증명 모음이 몇십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직선 방정식 그쪽에 파트에 8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증명을 저희가 좀 암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어둔 건데 그래서 거의 내용이 똑같죠. 완전히 네. 거의 일치합니다. 요 그쵸. 부분까지 딱 네. 똑같고 K라고 놓으면 해서 여기서부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생들에게 좀 준비를 많이 시켰고 사실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객관식 문제는 저희들 교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증명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사실 이 증명 과정은 학생들이 이렇게 잘 아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느꼈는데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도 이제 증명 자체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네. 봐서 어쨌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저도 근데 네. 이 문항을 제가 이제 네. 저희 6월 네. 1일이죠. 그죠, 6월 1일 그죠. 날 이제 특강 때 제가 요거를 네. 1번 문항으로 좀 네네. 냈었어요. 네네.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이게 처음에 어렵죠. 처음에 이제 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엔 좀 이렇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전날 뭐, 본 학생도 틀린 네. 학생이 있습니다. 저희 반에는. 이게 아주 예전에 수능에 한번 또 요거 네네. 빈칸으로 한번 나온 적이 네네. 있어서 제가 네. 그 자료로 한번 수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이 그렇게 문제는 좀 많이 좀 아쉬운 문제였고 아무래도 이제 증명 문제나 이런 거는 학교에서 보통 내기 전에 보통 이제 나온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좀 더 대비가 덜 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좀 봤는데 이거 외에도 또 어려운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객관식 17번 같은 17번 경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절대값이라는 표현이 네네. 또 들어갔고 네네. 절대값 안에 그냥 일반적 문제는 x만 들어가 네네, 있는데 그렇죠. 그게 또 x 빼기 3으로 또 들어가 네,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네. 뭐 F만 그 안에 뭐 3분의 1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네, 돼가지고 맞습니다. 넣는 문제잖아요, 네. 이게. 근데 뭐 절대값도 음. 들어가 있고 x 빼기 3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네. 절대값을 해석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조금 쉽지는 않죠. 일단 그것만으로도 네. 아마 해석이 전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거기다가 뭐 음. 함수의 합성 같은 그런 개념도 알면 좋은데 네. 그런 것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아예 이제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그거는 게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좀 선행을 한 친구들한테는 뭐 익숙할지 몰라도 뭐 그냥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표현 자체가 좀 헷갈렸던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뭐 평이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도형 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 자체가 제가 볼 때 겉으로는 평이하게 보여도 되게 이렇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류의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네. 전체적으로 문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성적이 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잘 나오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용산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학 실력이 좀 우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좀 이제 등급 결정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하는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보시면 저희가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재원생들의 그렇죠. 이제 실제 오늘 본 시험 결과입니다. 학생들에게 틀린 문항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죠? 저희가 이제 쭉 해서 저희가 아까 그 뽑은 결과도 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분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빨간색은 이제 네. 오답 처리가 된 네. 거죠. 틀린 네. 문항들. 틀린 문항들이고 서술형 같은 경우 저희가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보고 네. 채점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부분 점수를 좀 받을 것 같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 여기에서는 약간 뭐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요 앞에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준 자료 그대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은 이제 3등급 컷은 78.5, 네, 2등급 컷은 84.3. 그다음에 3등 1등급 컷은 92인데 제가 볼 때는 요거보다 뭐 학교에서 서술형 채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등급 컷을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몇 점에서 몇 점 사이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대충 요 정도 라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를 비교를 해보면 중간고사 네. 때는 1컷이 87.4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확실히 5점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컷 같은 경우도 좀 한 4, 5점 정도 올라갈 거고 3컷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92점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서술형 채점을 좀 더 후하게 하는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3등급 컷은 생각보다 이거보다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78.5라고 잡긴 잡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기본적인 난이도보다 좀 등급이 좀 내려갈수록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더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단원이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번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보다는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등급 컷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2등급 컷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한 70한 5점? 이 정도? 맞아요. 한 1, 2등급은 조금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건 이제 뭐 나중에 왜 틀렸다고 저희들에게 저희들은 말 그대로 예상 등급컷이고 근데 이건 또 기말만의 등급컷이니까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1학기 등급컷은 중간 기말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좀 이제 실제로 이때까지는 1학기랑 2학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에서 이제 등급컷이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기말이 좀 더 쉬워가지고 어쩌면은 1등급, 2등급 합친 점수랑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좀 그래서 좀 안타까운 학생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등급적으로는 결과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또 이쪽에서 아마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 등급이 나와서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 라인에서도 아마 학생들이 굉장히 그 좀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등급이 저희들 학생들의 점수 이미 나왔으니까 좀 낮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일단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총평으로는
저평속학이 뭐죠?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시험지를 뽑아서 저도 풀어봤어요. 네. 1번부터 쭉 저희도 네. 이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네. 학생들이 받는 그 실제 체감은 사실 완전 다르잖아요. 네. 저희가 그냥 맘 편히 푸는 거랑 그렇죠. 시간 전혀 안에서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진짜. 그래서 저도 네. 좀 시간 안에 풀려고 조금 네.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저야 이제 뭐 맨날 보던 문제니까 쓱쓱쓱 해서 그냥 평범하네라고 느꼈던 거 안에 되게 좀 막히는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이거 좀 특이한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를 이제 조금 적어 놓은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겉은 평범하지만 속에는 좀 내용이 이제 조금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것들 당황할 수 당황스러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근데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용산고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용산고 수학 시험이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용산고 시험이 어떻냐면 용산고 시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되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올해 중간고사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를 내년에 신입생들 중에 좀 잘하는 학생들 풀리면은 엄청 잘 풀어요. 뭐 거의 하나 틀리고 100점 맞고 이래요. 엄청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면 처음에 제가 초반에 그랬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면 그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느냐나 그쵸. 그냥 완전 다르죠. 테스트로 받아들이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시험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걸까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테스트를 할 때는 그냥 슥슥슥 풀게 되거든요. 그냥 자기가 풀린 대로 모르면 틀리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시험장에서는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중간고사, 네. 또 기말고사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실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좀 깨나가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래서 좀 특히 용산고 시험이 제가 용산고를 이제 설명회 같은 걸 진행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예측이 안 된다. 예측이 안 된다는 건 저희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용산고 선생님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실제로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신 것 같아요. 역시. 그다음에 이제 뭐 시간 관리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모든 시험에 항상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대부분 좀 이제 뭐 중하위권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이 시간이 좀 부족했다. 서술형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막 많이 급하게 안타까운 쓰다 것 보니까, 같아요. 그게. 그래서 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학원에서도 항상 그래서 시간 재서 시험 보는 훈련을 또 하죠. 한 달 특히 전부터. 이거는 시험을 보는 어떤 훈련의 중요성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시험 난이도 판단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위권들은 제가 볼 때는 버리지 못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못 넘기죠. 상위권 학생들은 계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북 말고 어떤 셔플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데 저희 학원의 어떤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테스트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교재 지금 직전에 일단 이거 이제 셔플하고 좀 비슷한 저희가 이제 교재로 쓰는 건데 스피드 존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문제를 또 버려야 될 때도 있고 이건 좀 집요하게 봐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긴장하다 보면은 맞아요. 판단력이 좀 흐려져요. 네. 그래서 그런 결국 부분들도 저희가 평상시에 좀 연습을 또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로 쓰는 건데 저희가 이 문제를 이제 20문항 정도로 줄여서 20문항 줄여서 20-30분 내로 푸는 그 시간 안에 센 20-30분 안에 셔플도 푸는,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저희 교재 센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20문제 정도를 시험 범위 내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센은 단원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만든 건 마치 시험지처럼 이제 단원도 그쵸. 여러 개가 돼 있고 이렇게 난이도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막 이렇게 퍼트려져 있기 때문에 시험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만큼 빨리 내가 알고 있는 게 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고 그런 것들 연습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학원 프로그램 꼭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뭐 수능 한 문제 중에 15문제 정도는 굉장히 충분히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중요하죠. 이제 연습 당연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기출 분석이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보는 게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문제집에 있는 것들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학교에서 출제되는 거를 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뭐냐면 용산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기출 문제들 같은 걸 많이 접해서 그것들을 유형화시켜서 좀 연습하는 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문제집에 있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그 틀에 딱 박혀 있으면 절대 그걸 변형해서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학원처럼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교재들에 대한 어떤 계속 몇 년치에 걸쳐서 작업이 되어 있는 이런 학원들, 예, 이런 학원들의 어떤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용산고는 저희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니까요, 일단.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네, 저희들에게 데이터베이스가 참 네. 많죠. 용산고에 대해서는 그쵸.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석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그래서 잘 활용해서 이런 공부하는 것 부분들은 같습니다. 특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용산고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네 부분은 번째는 이제 왜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다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제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학교에 자주 나오는 도형 그렇죠. 그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중학생들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마 잘하는 학생들. 네, 그렇죠. 중학교 네. 때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도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이제 중학교 도형이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배우는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과 접목된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네 번째 좀 타이틀은 과거와 이제 미래가 함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도형 파트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심했었고 그런 부분이 좀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딱 알면 되게 쉬운 건데 시험장에서 그걸 딱 만났을 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떤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개념들을 한 번에 떠올려서 적용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출 분석 이런 쪽으로.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출 문제를 내면 기출 문제를 보면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 한 번에 더 보게 되고 그렇게 접근하는 훈련 같은 거, 경험 같은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고.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이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또 2학년을 네네. 올라가서도 사실 고3 때도 수능에서도 도형이라는 부분을 사실 빼놓을 네네.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시점에서도 항상 중학교 도형이 좀 네, 그렇죠. 항상 뭔가 그 원초적인 해결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 시험지가 그런 거를 조금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도형이 끝나면 좋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도형의 그쵸. 이동이라고 결국 총체적인 앞에를 네. 다 합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야 가르쳐 되는 거죠. 보면은 학생들이 원방하고 이런 거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은 다 까먹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기말고사 그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봤을 때 도형의 이동 파트가 좀 꽤 난이도가 높게 여러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도형은 끝나지 않았고 그런 부분은 바로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게 남아 있을 때 여름 방학 전에 좀 이제 그런 걸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좀 다시 한번 이제 되짚을 텐데 그때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거의 도형 이동 문제를 보면 거의 그냥 도형 문제 아닌가요? 이동 빼놓으면 그러니까 그쵸. 사실 도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쉰다거나 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탐이 끊겨서 도형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지금 까먹은 상태로 이제 그 감각이 유지된 상태가 아닌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혀 이제 모르는 어떤 다시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네. 공부해야죠. 아무래도 네. 저희 같은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진도가 맞춰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좀 여름방학 전에 좀 그 짧은 시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어제가 됐는데 실은 이제 네, 12시가 넘었죠. 임상고 1학년 그 시험에 대한 분석을 좀 맞춰봤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이신지 이번에 이제 가르치시면서 학생들의 어떤 결과라든가 어떤 지도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은 뭐 학교에서 주는 자료, 뭐 교과서, 뭐 학원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를 성실히 임한 친구는 네.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은 다 풀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중간중간 좀 막혔던 것들도 사실은 뭐 세네 개가 막히면 그 중에 다 못 푸는 건 아니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는 또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고서 그냥 그렇게 좀 성실하게 따라왔던 친구들은 좀 평이하지 않았나. 크게 막 어려웠던 것들은 사실은 그 친구들이 네. 이제 뭐 못 푼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문항들은 조금 쉽게 좀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네. 좀 욕심이 있었던 친구들은 뭐 좀 상위권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뭐 17번 뭐 18번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당황했을 법한 이런 문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보면서 느낀 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엄청 많이 써서 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한 맞아요. 이유가 일단 뭐 쭉 보면 기말 시험이 보통 되게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쉬울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특정한 유형을 알아야만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그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음.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안에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낸 걸로 봐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엄청 많이 쓰셔가지고 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떤 어떤 그 난이도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한데 어떤 변별력은 정확히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의 어떤 그 점수를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변별력이 있으면서 점수 어느 정도 문제를 어느 정도는 평이해 보이게 내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용산고 출제 방향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연습을 많이 되게 시키는데 기본적인 유형부터 모든 것을 연습을 시키는데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좀 더 이제 어떤 어, 기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기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연구해서 분석해서 좀 음. 학생들이 많이 풀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기말고사 고생하셨습니다. 대비하는 아유, 저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뭐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어쨌든 오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뭐 성적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으시고 그러실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저희 한번 나오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아마 설명회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프라인이 될지 온라인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때 다시 한번 뭐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천누파인의 원장을 맡고 있는 송우일 선생님이었고요. 네, 남경태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